정부 분석대로 우리나라 물가에 당장 큰 영향이 없더라도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씨름을 한다면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보셨던 주식시장 급락이죠. 만약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으로 같은 긴축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실물 자산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광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식시장이 폭격을 맞았는데 자금이 빠지는 속도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던 미국의 영향이 그대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코스피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이 사흘 연속으로 1조 원 이상 팔고 있는데요. 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사흘 연속은 없었던 기록입니다. 물론 외국인이 던지는 물량을 개인이 그만큼 다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매도세이기는 합니다만 역대급으로 빠른 속도인 건 분명합니다. 결국 주식시장의 성장세가 실적 덕분인지 아니면 거품인지 시험때 올랐다는 얘기군요. 자, 그럼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앞서 정윤영 기자와 이야기했던 대출이 역시나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2%대 후반 정도인데 10여 년 전인 2010년에는 이게 5%를 넘나들었거든요.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라도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고 하니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여기다가 내년 이후에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부동산 공급 이 두 가지가 맞물린다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대출 부담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공급이 쏟아지게 된다면 자산, 부동산의 폭락이 올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여당과 청와대가 대출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게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킬지가 변수가 될 수는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경기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이론적으로 봤을 때 경기는 침체됩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은 이자 부담이 커지고 또 여윳돈이 있다면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는 채권이나 은행에 돈을 넣게 됩니다. 네. 그러면 기업은 투자에, 가게는 소비에 쓰는 돈을 줄이게 되고 결국은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경제가 충분히 회복된 시점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게 과잉 팽창을 막는 효과가 있지만 너무 일찍 금리를 올리는 건 또 다른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이 맞물리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 우려와 어떻게 맞설지를 좀 지켜봐야겠군요. 잘 들었습니다.